sv.com 주어 동사 .com이었고요. 무조건 제가 뭐부터 찾으라고 말했어요? 동사요. 맞죠? 동사를 찾아야 앞에 문장 구조가 보인다고 했어요. 동사를 찾았다고 쳐요. 그럼 앞쪽에 올 수 있는 거 주어 저한테 싹 다 말해주세요. 뭐뭐 있어요? 이 친구 기억나죠? 이 친구 인사하시고 구면이죠. 절대 명동 두부였어요. 뭐라고요?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물어볼까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대 뭐예요? 대명사. 명사. 동 명사. 마지막 투부 끝.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SV 부분을 배웠다면 오늘은 COM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원에 온 이유 뒷부분을 배우러 온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COM.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익숙해 하시는 목적어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목적어는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오브젝트. 그래서 O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O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sv.com 할 때 O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괜찮죠? 자, 목적어는 무엇이냐? 바로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동사는 그 주인공이 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사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likes 대신에 제가 drinks로 바꿔드릴게요. 존이라는 사람이 커피를 마셔요. 여러분 커피 지금 드시고 계신데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면 여러분도 영향을 받지만 커피의 양도 줄어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신다라는 동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커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동작의 목적. 그래서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마시고 있잖아. 좋았어. 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요. 마시는 것에 대한 동작의 목적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한 개. 목적어는 동사 뒤쪽입니다. 목적어는 동사 앞이라고 뒤라고요? 뒤쪽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접목시켜 볼게요. 동사를 발견하는 순간 동사 앞쪽은 무엇이에요? 주어. 뒤쪽은요? 목적어. 놀랍게도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의 대부분은 이게 디폴트 기본 값이에요. 디폴트 값. 기본 값이에요,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대부분의 문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목적어는 항상 동사 뒤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왜?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취하는 애들이 있고 못 취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1번 자동사, 2번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끊어치기를 할게요. 자, 따라 읽을게요. 자동사입니다. 뭐라고요? 네, 자동사. 또 끊어낼게요. 타동사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헷갈릴 거예요. 왜? 자동사라고 하면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힘이 자기 자신한테 들어와서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목적으로 못 가져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동작의 힘이 뻗어나가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사가 되어버리는 거. 목적으로 못 가져요. 영어로는 보통 VI라고 합니다. 손톱 그만 보고. 자, 영어로는 왜 VI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transitive라는 표현이 있어요. 통과되는, 전달되는 이라는 표현인데 intransitive라고 해서 힘이 전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VI라고 불러요. 요거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VI라고 되어 있으면 intransitive, 힘이 전달이 안 되는구나.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게 자동사구나라고 기억하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appeared가 동사예요. 나타나다.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새가. 그래서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동사는. 타동사는 무엇이냐? 타동사. 힘이 전달된다라고 해서 VT라고 불러요. transitive. 동사의 힘이 뒤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타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동사는 필요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I have a pen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have라는 동사의 힘이 자기 자신한테 들어오나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가져요? 아니죠. 이 힘이 뒤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가지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진다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
토익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동사를 딱 봤을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야죠. 하루에 8만 개씩 외우시면 돼요. 보통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저도 못해요. 제가 못하는 거 안 시켜요. 아시겠죠?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수업을 세상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까지 동사 8만 개 외우세요 하고 닫고 나가요. 다음날 와요. 왜 8만 개 안 외웠어요? 다시 16만 개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갔죠. 제가 하기 싫은 건 안 시켜요. 잘 들어요. 저는 무조건 꾀를 부렸어요. 요령. 제가 발견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딱 외우라고 하니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뭘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률을 따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의 90%가 타동사예요. 동사의 90%가 뭐라고요? 길 가다 마주치는 동사 10개 중 9개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이 동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타동사라고 찍으세요. 그게 90% 확률로 맞으니까. 됐죠? 그런데 지금 10%가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자동사는 10%지만 토익에 나오는 자동사는 비율적으로 더 작을 거 아니에요. 0. 몇 프로. 보통 토익에 나오는 자동사는 20개 정도 안팎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외워야 되겠어요? 자동사를 겁내게 외우는 거예요. 자동사를 겁나 배우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아두셔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내가 외운 동사가 아니면 타동사다라고 치고 하세요. 그냥. 웬만하면 타동사가 맞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자동사를 오늘 제가 한 7개 정도만 딱 알려드릴게요. 탑 7이에요. 뒤에 없어요. 갑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저녁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아침에 학교에 가시거나 맞죠? 안 그러면 직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로 스토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가다 영어로 go입니다. 가다 영어로 뭐라고요? go예요. 필기하셔야 돼요. 부교재 없어요. 필기하세요. go. 우리가 가다 보면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하다 영어로 뭐예요? 도착하다. arrive입니다. 뭐라고요? arrive, 도착하다. 자동사예요. 도착하면 우리는 회사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work 자동사입니다. 요게 3단 자동사, 출근 자동사. 오케이? 출근해서 일을 하면 누가 동료들이 오겠죠. 오다 영어로 뭘까요? 오다. come. 우린 또 사회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오면 바로 터크 시작해요. 터크 바로 시작.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토익 점수 올랐어? 집값 올랐어? 주식 올랐어? 올랐어? 떨어졌어? 이야기를 보통 나누죠. 이게 토익에서 나오는 자동사. rise and fall. rise는 오르다, fall은 떨어지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동사들만 야무지게 외워주시고 오늘 하루는 약속을 하세요. 이 동사가 아니면 타동사다라고 취급을 해주기로. 괜찮나요? 요 동사들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10초 있다 지울 거예요.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세요. 파이팅! 자, 갑시다. 보기 드시고요. 자동사 첫 번째 가다 영어로 도착하다. 도착하면 뭐 해요? 일하다 보면 누가 오면 뭐 해요? 오르다, 떨어지다. 끝. 이게 자동사.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뭐를 가진다? 목적어를 가진다. 뭐를 가진다? 굿. 자, 그럼 지금부터 뒤로 넘겨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위에 적으세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진다라고 적어주세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거예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가집니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진다.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여기 나와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뭐가 나와요? 절대, 명동, 투부, 굿 그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목적어 coffee, him, that부터 you like coffee, reading a book 그리고 to drink coffee까지 싹 다 이상하게 생긴 목적어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즉 주어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목적어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럼 뭐를 찾아야 되겠어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사를 찾고 이 동사가 내가 외운 자동사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면 앞은 주어 뒤는 목적어라고 찍으면 끝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개 더 있어. 욕심쟁이 동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동사들이냐? 4형식 동사들입니다. 몇 형식이라고요?
이 친구들은 목적어를 2개나 먹어요. 와, 겁나 욕심쟁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냥 목적어 더블로 친다라고 기억하시고, 요 공식이 나오면 보통 뒤에 목적어를 앞에 있는 목적어한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예능, 요즘 안 하죠? 그 밤하늘의 펄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예능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 사형식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Show me the money. 이게 사형식이에요. 이게 사형식. 왜? 뒤에 있는 걸 앞사람한테 주잖아요. 이게 바로 사형식이에요. 그런데 PD님이 영어를 잘했나 봐요. 주어가 없네. 주어 없는 문장 무슨 문? 명령문이라고 했죠. 주어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 강해 보이려고. 제발 돈을 보여줄래? 이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money?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Show me the money, 돈 내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적으로 딱. 이게 바로 사형식 동사의 특징. 이 친구들이 사형식 동사들이에요.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외우려고 노력해보되 안 되면 저는 그냥 퉁 쳐드릴게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세련되게 부르면 수요 동사라고 불러요. 무슨 동사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권위적인 거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부르는 거 싫어해요. 그냥 주다 동사라고 기억하세요. 무슨 동사요? 뭔가 주게 되어 있어요. 주다 동사가 나오면. 왜? 뒤에 나오는 거를 앞 사람한테 이렇게 주거든요. give, 주는 거, tell, 말해주고, ask, 물어봐주고, teach, 알려주고, show, 보여주고, send, 보내주고, offer, 제공해주고, buy는 사주고, bring은 가져와주고, wish는 바래주고, I wish you had a Merry Christmas 이런 것처럼 바래주고, 그 다음 또 있어. sell도 나와, sell. sell은 팔아주고 라는 표현이에요. 너가 나한테 핸드폰 팔았잖아. You sold me this cell phone.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사형식 동사입니다. 몇 형식 동사? 주다 동사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목적어 몇 개 먹는다? 2개 먹어요. 자, 끝났고 지금까지 배운 것은 목적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절대 명동 두부와 타동사를 잘 기억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홀수 문제만 다 푸세요. 19페이지고요. 다 푸는데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파이팅! (30초) 남았어요. 타임서. 잘 봐요. 자, 1번 보도록 할까요? 1번에 동사를 딱 클릭하세요. 뭐가 동사입니까? love. 굉장히 좋은 단어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자동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무슨 동사?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하죠. 둘 중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목소리가 좀 조용해졌죠? natural, 여러분 저거는요 형용사예요. 자연스러운. nature, 자연이라는 명사예요. 그럼 정답은요? nature라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3번 값세다. gave의 동그라미 뭔가 주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주다 동사는 목적어를 몇 개 먹는다고 했어요. 제가 더블로. us가 목적어 한 개 나왔으니까 한 개 더 나와야 돼요. 뒤에 목적어. 앞에 게 목적어 될 수 있을까요? 뒤에 목적어 될 수 있을까요? 헷갈리죠? 정답은 앞에 게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션으로 끝났으니까요. 이게 꼬리 잡기입니다. 저랑 다음 시간에 오면 명사 꼬리 잡기 연습할 거예요. 내일이죠. 내일 오면 명사를 배울 건데 문법은 원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내일 명사를 배우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고 빠르게 9번만 딱 잡아볼게요. 9번에 동사를 찾냐 못 찾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의 동사를 못 찾았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동사가 뭘까요? 이 문제의 동사가 뭘까요?
동생 초코우유 마셨으니까 이 문제 동사가 뭘까요? 자, 여러분 꿀팁 드릴게요. 토익 시험장 가요. 대문자가 발견되면 일단 콕콕을 찍으세요. 이 고유 명사거든요. 꿀팁이에요. F랑 S가 지금 대문자죠. 이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유 명사나 혹은 어떤 상호명들 있죠. 그런 것들 나오면 대문자를 찍어요. Samsung, LG, Hackers 싹 다 앞에 대문자를 찍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고유 명사로서 주어라는 겁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상호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나오는 이게 동사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외운 자동사가 아니고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놈이죠. 그럼 뒤에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deliver가 목적어일까요? delivery가 목적어일까요? 초코타임 친구 집중하고 있어요. deliver가 목적어일까요? delivery가 목적어일까요? delivery. 이게 목적어죠. 명사니까. deliver는 동사입니다. 제가 말했죠. 단어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 스킬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물론 아직 단어 여러분들 연습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단어는 어려웠을 거예요. 괜찮아요. 체크해 두시고 일단 넘어가고 아 이게 명사였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재밌는 거 앞으로 make delivery 여기요 delivery를 보면 아 delivery 명사였지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기억을 하세요. make delivery 맥도날드 딜리버리 같은 거 목적어 끝. 보호갑니다. 저는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랑 제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15분이 지나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걸 배워요. 그날. 오늘은 보호가 메인이에요. 보호가 메인. 보호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부르고 앞으로 세련되게 C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C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보호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무언가를 보충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뭐 할 때 쓴다고요? 보충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1교시 은혜쌤이었죠. 그죠? 은혜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으면 은혜쌤은 AKA LC쌤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는 장종훈이고 AKA RC쌤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라는 거는 무언가를 조금 더 꾸며주는 게 보호인데 요건 제가 야매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급할 때 쓰죠. 급할 때. 이거예요. 는는. 이게 통하면 보호예요. 는는. 한번 해볼까요? We are smart라고 했죠. 우리가 똑똑한 거죠. 는는. 보호. 꾸며주네. We are smart student. 는는. 똑같네. 통하네. 보호. 이렇게. 그런데 단어를 제가 조금 바꿔볼까요? We drink coffee. 자, 이런 문장이 딱 나왔어요. 는는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커피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이건 목적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뭔가 있어요. 동사 뒤에 뭐가 있을 때 는는이 통하면 보호고 는는이 안 통하면 목적어다라고 일단 약간 살짝 급할 때 야매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정석으로도 알려줘야죠. 그렇죠? 정석으로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일단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명사, 대명사,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 쎄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빠르게 읽으면 뭐가 돼요? 절대, 명동, 두부. 선생님, 목적어도 절대, 명동, 두부라면서요. 네. 보호도 절대, 명동, 두부예요. 하지만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친 문장의 동사에 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0초 줄게요. 파이팅. 동사에 싹 다 동그라미를 쳐봐요. 동사에. 했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무슨 동사? 혹시 여러분들 비동사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때 말했는데 비동사는 뭐랑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상태나 위치, 뭐에? 주어에.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보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니까 비동사가 상태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보호밖에 못 취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저랑 다음 주 여러분들 목요일 날 오면 배울 건데 누군가를 꾸며주기 위해 탄생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봐도 좋고 혹은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 자리에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명동 두부가 끝인데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뭐가 붙어야 돼요? 형용사가 붙어야 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죠. 보호를 취하는 동사를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비동사가 보호를 취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동사가 취한다고요? 비동사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나와요. become, remain, stay. 이게 뭐냐?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상태 동사. 그래서 이 상태 동사를 쓰면 는는 통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통해요. You should stay strong이라고 말을 하면 너의 상태가 강한 채로 머물러야 한다. 상태가. I will become a teacher. 나의 상태가 선생님이란 상태가 될 것이다. 상태를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 보호를 취하는 겁니다. 어렵죠? 힘을 내봐요. 밑으로 내릴게요. 상태 동사 말고 감각 동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세요. look, sound, taste, smell, feel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오감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오감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는 거, 그냥 눈 뜨면 보이죠. 냄새, 그냥 냄새 듣고, 그냥 테이스트 입에 그냥 넣으면 느껴지고, 사운드 그냥 들리고, feel 전신으로 춥다 덥다 피곤하다 느끼잖아요. 별다른 의지나 노력을 갖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감각 동사, 오감 동사. 얘들은 목적어를 가지는 게 아니라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걸로 유명해요. 왜?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얘들도 잘 봐요. It looks awesome이라는 표현을 딱 보면 이것이 멋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걸 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의 상태가 멋져 보인다라는 거겠죠. It tastes good이라고 말을 하면 이것의 상태가 맛이 좋다라는 거고, It smells nice라고 말을 해도 이것의 냄새가 좋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끝나고 보통 집에 갈 때 아리까리한 게 한 개가 있을 거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냐 보어냐 이게 아리까리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쪽을 앞만 쳐다봤자 몰라요. 요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동사를.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지 보어를 취하는지 안 그러면 자동사인지까지. 자, 잘 봐요. 주어 동사 나오고 자동사인 경우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동사는. 그런데 주어 동사가 나오고 타동사인 경우는 목적어를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그리고 또 무슨 동사? 상태 동사, 그리고 한 개 더. 감각 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보어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문장 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알려면 동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 동사를 못 찾으면 애초에 모든 문제를 못 풀어요. 동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동사를 잘 기억해 주시고 보어를 취하는 동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보어를 취하는 동사 위주로 많이 암기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격 보어에 대한 이야기였고, 제가 이걸 왜 강조했냐면 지금부터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형식 동사라고 부릅니다. 몇 형식이라고요? 오형식. 토익에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들이에요. 이거 쭉 한번 보시고 외워보세요. 10초요. 방금 그 동사를 외웠다라고 칠게요. 고개 드시고 시험에서 이런 문장을 딱 만났어요. 그럼 원래 평소 습관대로라면 나는 만들 거다 너를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하지만 방금 제가 오형식 동사라고 했을 때 make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제 오형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드네 너의 상태를 행복하게. 이게 오형식의 해석법이에요. 이게 돼야 파트 6랑 파트 7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해석을 두리뭉술하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막 꼬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오형식으로 자주 나오는 동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거 뒤에 보니까 목적어의 상태를 만드는구나. 오케이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바로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저거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수업 오기 전에 공강 시간이 한 20분 있어가지고 넷플릭스 보다 왔어요. 그거 하더라고. 김태리랑 그 있잖아요. 그 누구냐? 다들 보시나 봐요. 네, 남주혁.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볼 때 입이 심심하잖아요. 뭐를 마시면서 봐야 될까요? 초코타임 아니야. 뭐를 마시면서 봐야 될까요? 커피 아니야. 음료수 중에 톡 쏘는 거 있어. 뭘까? 다 질러보세요. 한 번도 안 나. 정답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제 제가 있으면서. 맥주. 공강 시간에? 그래? 여기 맥주 테라? 안 돼 혼나. 기억하세요. 맥콜입니다. 뭐라고요? 혹시 맥콜이라는 음료수 아세요? 저 사실 안 먹어요. 그냥 맥콜이라고 적어주세요. 맥콜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맥콜. 맥콜을 이제 한 잔 딱 마시면 보통 입이 심심하죠. 뭐를 씹어 먹어야 돼요. 보통 이제 뭐를 튀겨 먹으면 좋냐? 영화관에서 보통 많이 튀겨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카라멜 넣고 그 뭐예요? 바로 팝콘 각이죠. 팝콘이라고 적어주세요. 철자 틀려도 돼. 맥콜이랑 이제 팝콘 이렇게 냠냠냠 먹다 보면 금방 배불러요. 금방 배가 뻥튀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버려요? 아니지.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킵해야죠. 다음에 먹어야죠. 끝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 뭐라고요? 맥콜이에요. 맥콜. 먹는 과자 뭐라고요? 팝콘이에요. 팝콘. 그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자, 끝났어요.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맥콜을 드셔야 되냐면 자, 앞글자만 따볼게요. 맥콜은 make and call. 그래서 맥콜이라고 부르면 돼요. 맥콜을 빨리 읽으면 make and call, 맥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됐죠? 자, 읽어볼게요. make and call을 빨리 읽으면 뭐가 된다고요? make call. 굿. 두 번째, 팝콘 같은 과자는요. 제가 풀어서 써드릴게요. find and consider 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뭐라고요? find and consider. 앞글자만 따면 팝콘. 끝. find, consider, 팝콘. 끝. 마지막 남았어요. 남기고 떠나버려요. 남김. 그럼 어떻게 다음에 먹도록 keep 해버리시면 게임 끝이겠죠. 이게 토익에서 오형식으로 겁내이 자주 튀어나오는 동사들입니다. 외우세요. 제가 30초 있다 물어볼게요. 화이팅! (10초) 지났어요. 20초 지났어. 타임전. 보통 이제 사람은 뭔가 알려줄 때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해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친구예요. 제가 오형식 동사가 안 외워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야, 오형식 동사 어떻게 외우냐?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절대 그 음료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만 떠올리고 동사 2개만 툭툭 던져보세요. 일단 그 음료수 동사 2개 뭐랑 뭐예요? 야, 메이크랑 컬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면 친구가 살짝 놀랄 거예요. 우연일 수 있지 맞죠? 2개니까.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떠올리죠?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 과자 2개 떠올리고 동사 2개 탁탁 던져보세요. 뭐랑 뭐예요? 되잖아. 맞죠? 그럼 친구가 이제 거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으로 그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맞죠? 동사 2개 던지세요. 뭐예요? 리브랑 킵. 이렇게 하면 보통 친구가 과외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바로 과외하시면 돼요. 끝! 근데 절대 친구한테 야 맥콜이랑 팝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친구가 살짝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외워지던데? 그냥 보니까 외워지던데? 이런 느낌. 난 원래 잘하는데 이런 뉘앙스로 하세요. 알려주다 보면 잘하게 돼요. 하루에 8시간씩 하다 보니까 저도 다 외웠어요. 이거 아시겠죠? 처음에 강의할 때 저도 이걸 잘 못 외웠거든요. 하루에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생각해보면 가장 공부하기 싫었던 순간이 어느 때냐면 문법책을 처음 사서 첫 장을 펼쳤을 때예요. 거기 1, 2, 3, 4, 5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책 덮고 싶었어요. 이거를 막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된대요. 맞죠? 짜증나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고 나서 그거를 맞추면 재밌어요. 잘 봐요. 여러분 저랑 자동사랑 타동사를 배웠어요.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취하죠. 그렇죠? 그럼 자동사는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먹죠. 위에 게 1형식, 밑에 게 3형식이에요. 자, 그럼 자동사 시리즈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중에 1형식 자동사 가다 영어로 뭐야? 도착하다, 일하다, 누가 오다, 이야기하다, 오르다, 떨어지다. 이게 자동사 1형식 끝.
이 형식은 뭐냐? 얘들은 보호를 취하더라고요. 잠깐만, 나 보호 취하는 동사 조금 배운 것 같은데 종류별로 무슨 동사? 비동사 한 개, 또 상태 동사 한 개,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동사 되잖아. 이 형식 끝. 여기까지가 자동사. 깔끔 됐죠? 자, 그러면 타동사 시작입니다. 목적어를 한 개 먹는 놈이 타동사 3형식이고 욕심쟁이가 2개 먹는 동사들이 있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4형식이고 이 2개 먹는 동사의 특징은 뭐 하는 동사예요? 주는 동사, 주다 동사, 쇼미더머니처럼 보여주다. 자, 그러면 5형식 동사는 여러분들 목마르니까 음료수 한 캔 먹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료수 뭡니까? 맥커리예요. 먹는 과자는요? 팝콘이에요. 남으면요? 길. 이게 5형식. 짜라잔 완성. 이게 1, 2, 3, 4, 5형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티칭을 할 때 이걸 안 알려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내가 배웠던 것에 끼워 맞추면 의외로 더 재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수동태를 배울 거예요. 자동사 친구들은 수동태로 전환이 안 돼요. 왜? 수동태는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타동사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저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변화가 있어요.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이 동사들은 과거 분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나중에 과거 분사를 배울 때 선생님 저는 과거 분사가 약한데요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1, 2, 3, 4, 5형식을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문법은 원 유니버스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1회독을 돌리면 새로운 게 보여요. 1회독을 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가장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1, 2, 3, 4, 5형식이에요. 아시겠죠? 끝!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보어 문제, 홀수 문제 위주로 푸세요. 파이팅! 22페이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3번이랑 5번 정도만 보면 알 것 같아요. 3번은 여러분들 동사가 뭐예요? 룩스네요. 이거 무슨 동사입니까? 감각 동사죠. 오감 동사 중에 하나예요. 얘들은 보호를 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 누구 플러스? 형용사 끝. 근데 둘 다 보호가 될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looks라는 동사가 감각 동사로서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beautiful. 끝.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5번 같은 문제는 풀 때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사를 찾고 대충 해석해서 틀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발자들은 찾을 거예요. 새로 나온 책을 유용하게 B.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왜? 생각해봐요. 유용하게 책을 찾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유용하게 음료수를 마신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한국어로는 맞게 느껴지지만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동사를 발견하고 떠올려야 돼요. 내가 외웠던 동사 중에 한 개 같은데 여러분들 마시는 음료수 뭐예요? 먹는 과자. 걔가 얘예요. 인사하시고 5형식으로 쓰일 때는 알아내다라는 표현입니다. find가 5형식으로 쓰이면 알아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개발자들은 알아낼 것입니다. 새로 나온 책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뒤에 목적격 보호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목적격 보호자리예요. 5형식이니까. 이해하셨나요? 목적격 보호장소라는 점? 자, 그러면 이제 B는 지우는데 토익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한 개는 내가 지웠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이 품사적으로는 정답이 다 될 수 있어요. 왜? A는 명사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D도 명사고요. C는 형용사예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가 보호가 되니까 A, B는 제외하고 A, C, D가 싹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때는 2단계로서 문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한 개 드리면 보어는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70% 이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만약에 형용사 보어를 골라내야 되면 C를 일단 찍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보어로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발자들은 알아낼 거예요. 새로 나온 책의 상태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이게 useful 형용사. 제가 A나 D를 써볼게요. 개발자들은 알아낼 거예요. 새로 나온 책의 상태가 사용이라는 것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C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호 꿀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형용사 보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기억하세요. 무슨 보호가 많이 나온다고요? 형용사 보호. 굿. 뒤로 갑시다. 이제 마지막 수식어 들어갑니다. 수식어. 이 수식어는 영어로 modifier라고 부르고 우리는 세련되게 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M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M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수식어라는 친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빼고 나머지 전부 다래요. sv.com에서 svco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전문 용어로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품이에요. 왜? 얘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저랑 1, 2, 3, 4, 5형식 다 배웠는데 그쵸? 여기에 M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은 걔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잃을 게 없는 게 가장 무섭죠. 얘는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겁나 지 맘대로 살아요. 선 넘었죠? 제가 지금 밑줄 친 데 다 들어가요. 지 맘대로. 그래서 오히려 잃을 게 없는 친구가 더 무섭다라는 게 원래 1, 2, 3, 4, 5 형식으로 깔끔하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안 힘들어요. 근데 별거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수식어가 여러분들이 형식을 잘 못 골라내게 사이사이에 괴롭혀요. 그래서 그 수식어를 걷어내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문법을 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modifier라는 걸 배울 건데 대표적인 친구들 3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원래 3개 더 추가해서 한 6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반이고 이틀 차니까 3개 정도만 딱 알려드릴게요.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첫 번째 거 전명구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게 뭐냐? 전치사라고 불리우는 놈과 명사가 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수식어구가 된다. 전명구. 확인해 볼게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가 뭐예요? cleaned가 동사죠. I가 주어고 room이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앞쪽에 있는 것이 바로 전명구입니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돼요. 수식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할 때는 중요하겠죠. 문법적으로는 거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를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부사. 부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y로 끝난 놈들입니다. 뭐로 끝나요? ly. 보통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나죠. 얘들도 거품이에요. 없어도 오히려 좋아. He studies English. 끝. 됐죠. 마지막 거는 수식어. 그 다음에 거대한 놈이 온다. 큰 거 온다. 두근두근 봐요. 지금 when이 접속사고 I study 주어 동사가 붙었죠. 이게 거대한 문장이 거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문장 거품. 거품 문장. 왜? 얘가 없다 쳐도 I'm happy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품 문장까지 거대한 수식어구로 들어간다라는 점. 여기서 꿀팁. 눈치가 빠르신 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쓸데없는 거품들이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찍고 나옵니다. 뭐를 찍고 나와요? 쓸데없는 것들이 진짜 문장이 딱 여기 있는데 쓸데없는 게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탁 찍고 나와요. 여기 콤마 있고 여기 콤마 있죠. 근데 그 쓸데없는 놈이 문장 뒤에 붙을 때는 콤마를 안 붙이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놈이 나올 때는 콤마를 찍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넥스트 레벨로 올릴게요. 잘 들으세요. 전명구에서 전이라고 적으시고요.
부라고 적으시고 접속사니까 접. 요거를 단어를 조합을 하면 접전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접전부. 토익 강사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난 선생님이랑 하는 이야기 접전부 몇 개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러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세러 가죠. 어떤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 보러 가거든요. 저도 보통 그래요. 접전부 문제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무엇이냐?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접속사의 특징은 주어 동사를 양쪽으로 먹을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어요. 전치사의 특징은 명사를 데리고 다니죠. 부사의 특징은 보통 콤마를 찍고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수는 없고 한 개만 의미상 연결만 시켜주는 게 바로 부사의 역할. 요거를 50분씩 나중에 배울 건데 접전부 문제가 왜 이렇게 강조가 이제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파트 5가 몇 문제예요? 30문제입니다. 몇 문제? 30개 중에서 단어 문제가 10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번씩 선 넘으면 14개까지 나오는데 10개가 거의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30개에서 10개를 빼요. 그럼 문법 문제 몇 개 나와요? 20개 중에서 접전부가 보통 8개가 나와요. 겁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기초반이죠. 선생님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냉정하게 버리세요. 어려운 문제는. 왜? 접전부는 보통 암기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암기로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점수대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목표 점수를 가려면 접전부를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접전부를 기억해 두시고. 오케이, 그러면 좀 급하니까 지금 바로 1번, 2번, 3번에 여러분들이 수식어구를 다 찾아보세요. 수식어구를 잘 찾는다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잘 찾는다는 말이겠죠. 그거를 다 찾고 나면 남아있는 게 수식어구거든요. 침착하게 동사 찾고 동사 앞은 주어, 동사 뒤는 목적어나 보어. 침착하게. 앞세다. 1번 동사가 뭐예요? continue. 앞에 이벤트가 주어. 그럼 이쪽에서 쓸데없는 전명구 수식어. 2번 cannot renovate가 동사, tenant가 주어, 목적어가 apartment. 게임 끝. 뒤에 without the approval 전명구, of the owner 전명구. 쓸데없는 거. 3번이 어려웠어요. 동사가 should present고 앞쪽이 주어인데요. 뒤에는 목적어겠죠. seeking refund가 바로 분사라는 아이예요. 아직 안 배웠죠?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이런 분사들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점. 거기까지.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파트 7 지문을 풀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대충 하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present라는 단어의 의미, 선물하다, 혼나요. 현재하다, 혼나요. 보여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문법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고객들인데 환불하고 싶은 고객들은요 보여줘야 돼요. 영수증. 깔끔하게 바로 해석이 될 때 파트 7을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퀴즈 26페이지 다 푸는데 3분 정도 줄게요. 파이팅. 볼 수 있는 것부터. 틀릴 때 틀려도 동사는 찾고 틀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체크하고 동사를 체크하고 동사를 체크하고 동사를 체크하고 동사에 막히면 가만 뛰고 냅다 뛰세요. 침착하게. 괜찮나요? 왜 첫날에 조동사 뒤에 동사를 못 배웠어? 동사 저거 먹었나? 동사 빼고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빠릅니다. 빨라요. 오고 좋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아마 5, 6, 7번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침착하시고 5, 6, 7 부분 어렵죠? 가혹하죠. 거기까지 할까요? 이제 3번이고요.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푸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건 푸는 거는 되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느껴보시라고, 실전 시험 문제가 이 정도다,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느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동사를 다 찾아볼게요. 1번 문장의 동사는 will analyze, 2번은 was, 3번도 was, 4번은 made, 5번은 showed, 6번은 requested가 있고 keep이 있네요. 접속사 that이 있었나봐요. 그 다음에 7번은 will not grant가 동사고, 8번은 was asked가 동사고, 9번은 must pay가 동사예요. 이렇게 동사를 다 찾아야 되고, 못 찾으면 그 문제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를 풀 때는 가볍게 1번 문제를 봐요. will analyze가 동사니까 뒤쪽은 목적어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읊어보세요. 뭐뭐뭐뭐예요. 절대 명동 두 부인데 침착하게, 더는 아직 안 배웠지만 내일 배울 거예요. 관사라는 거고요. recent는 형용사예요. 둘 다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럼 보기 중에서 절대 명동 두 부 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 한 개만 골라내면 돼요. 뭐예요? 명사인 D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다, 그렇죠? 고생하셨고, 2번 같은 경우는 was가 나왔으니까 보호를 취해야 되겠죠?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 부 플러스 형용사. 보기 중에서 형용사 한 개밖에 없지 않을까? B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수동태라고 해석해서 D라고 푸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수동태였다면 여기 뒤에 전치사가 in이 아니라 by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by가 아니라 in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비동사기 때문에 보호 자리고요.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해요. 4번은 made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수 뭐예요? 맥콜 한 잔 때리면 되는데 그게 바로 오형식이었죠. passengers가 목적어고 뒤에 목적격 보호 장소예요. 보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 두부 플러스 정답은 C, 이렇게 푸는 건데, 아직까지 선생님 저는 C가 형용사인지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랑 형용사 배울 때 꼬리 잡기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형용사 꼬리거든요. 나머지는 다 부사예요. 오늘 제가 슬쩍 말했지만 ly로 끝나면 부사잖아요.
이렇게 오답 소거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침착하게 하면 돼요. 5번 가보도록 할게요. showed가 동사예요. 이게 원래 사형식인데 뒤에 목적어 자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목적어를 넣으면 돼요. 정답은 많은 분들이 A를 해서 다 틀렸는데 정답은 C가 맞아요. surprise가 놀라움이라는 명사예요. A는 왜 답이 안 되느냐? 살짝 말씀드릴게요. A는 동명사입니다. 뭐라고요? 동명사는 동사 출신입니다. 즉 동사 출신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를 가져야 돼? 목적어. 이 뒤에 목적어 들어간 장소가 없기 때문에 A가 못 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아 괜찮아. 5번, 6번, 7번은 지금 못 푸는 문제였긴 했어요. 6번 같은 경우는 이건 알아야 돼요. 킵의 동그라미하고 우리가 맥콜이랑 팝콘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킵. 그게 오형식. 여기 지금 헐이 목적어, 헐의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게 목적어고 그녀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업데이트 된 상태로 만든다. 정답은 C가 됩니다. keep 누구누구 updated 알려주다. 7번 같은 경우는 will not grant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 얘가 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보기 중에 목적어는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B예요. approve 승인이라는 명사입니다. 단어 싸움이라고 했어요. 8번 같은 경우는 to implement가 to 부정사예요. 뒤에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절대 명동 두부 중에 명사 C 끝. 9번 같은 경우는 must pay가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절대 명동 두부 정답은 B 끝. 이렇게 푸는 건데 다 틀려도 되고 다 맞춰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요거는 버리지 말고 시험장 가기 전에 쫙 넘기면서 오답 노트 하시면 되거든요. 틀린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웠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절대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안 봐도 돼요. 지금 우리가 기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부교재 문제 있죠. 부교재 제가 다 안 풀어드린 문제 이 퀴즈 말고 부교재 문제 그리고 주교재 부교재 다 풀고 홈워크까지 내일 꼭 풀어오는 걸로 해요. 오케이?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까지 홈워크까지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고생했어요.